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환자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궁내막증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다, 혹은 자궁내막증을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들, 특히 난소에 혹이 있는 자궁내막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경우에 증상이 없더라도 45세가 넘어가는, 혹은 폐경기 가까운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런 혹이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경험했던 환자는 어떤 환자분이시냐면 50세 정도 되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본인 말하기로는 평소에 아무런 질병도 없었고 자기는 불편한 게 없었대요. 근데 정기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건강검진 항목 중에 보면은 질초음파 검사가 있었는데 그 초음파 검사를 1년 혹은 2년 간격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난소에 혹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매년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갑자기 2배가 늘어난 거죠. 약 한 10cm가 넘는 혹이 발견된 겁니다, 한쪽에.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오신 분인데 본인 생각에는 그냥 난소 혹이 커졌을 뿐인데 이게 뭐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봤더니 그냥 단순한 혹이 아니라 그 혹 안에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암이다, 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검사 및 수술을 진행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6시간 넘게 목이 거의 부러지기 직전까지 집중하면서 수술했던 분인데, 수술하기 전에도 사실은 거의 암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수술했고, 수술 중에도 혹시나 조직검사를 나가서 동결 절편 검사라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검사를 나갔더니 예상대로 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정말 열심히 하고 다 끝내고 나서 정리를 했는데, 수술 중에 어떤 소견이 있었냐면은, 물론 예상은 했지만 제가 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궁과 그 직장 사이 공간에 자궁내막증으로 가득 차서 딱 붙어있는 상태, 협착이 된 상태와 복광 여러 군데 자궁내막증 소견이 보였습니다. 자궁내막증이 이렇게 있으면서 난소암이 있더라. 자궁내막증과 난소암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뒤이어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게 소견이 관찰됐었고, 그렇게 수술을 오랜 시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1기 난소암으로 판명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명세포암이죠. 투명세포암은 일반적인 난소암과 다르게 현미경을 이렇게 조직을 쳐다보면은 안에 세포질이 있고 핵이 있는데 이 세포질이 하얗게 보이는, 투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 투명세포암이라고 명명 짓고, 이 투명세포암은 기존의 난소암에 좀 다른 성격을 보여요. 이게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3기 이상 넘어가면은 다른 암과 다르게 굉장히 애우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수술을 끝내고 영실에 와서 2, 3일쯤 되니까 환자분이 딱 정신을 차리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루하루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고 하루도 게으르지 않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오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안정화돼서 좀 쉬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운이 찾아오느냐 계속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환자분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불운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의사인 저에게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암이긴 하지만 그래도 후기에 발견될 수 있었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일찍 발견될 수 있는 난소암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환자분이 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잘 수술 받고 이제 추후 항암 치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모든 설명을 다 드리고 이런 상태라고 설명드렸고, 혹시 평소에 생리통이 없었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생리통은 있었는데 허리도 좀 아프고 다 참을만 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냈다, 아프지만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 환자분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전에 수술했던 환자분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이미 폐경이 되셨던 분이에요. 50세가 넘었던 분인데 그분도 똑같았어요.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난소암이 동반됐던 환자입니다. 그분은 2기로 판정이 됐고 수술 후에 잘 지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 또한 수술 전에, 즉 생리가 끝나기 전에 심한 생리통으로 여러 번 치료받고 저한테 신부자궁내막증으로 수술을 계획하였다가 그냥 병원 안 오시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왔는데 난소암으로 발견된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어떠한 검사를 해도 난소암이라는 사인을 주지 못했어요. 수술하러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때서야 암이란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자궁내막증 관련된 이 투명세포암은 수술 전에도 MRI나 CT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난소암 형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정말 고통받고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병원 와서 치료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수술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도 난소에 이런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자궁 뒤쪽에 내막증이 있는 이런 형태의 환자분들은 참으면서 진통제 먹어가면서 폐경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 중에 제가 앞서 설명했던 두 케이스처럼 난소암으로 발견되는 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도 논문이나 문헌을 보면은 45세 이상의 여성에서 자궁 내막종이, 그러니까 난소에 혹이 있는 경우는 유심히 지켜봐라. 결국 이게 나중에 투명세포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약 1% 정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의 연구도 아니고 특정 나라와 지역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제가 이 한 병원에서 6년 동안 두 케이스를 경험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거죠. 우선 이런 암들은 앞서 말했지만 좀 일찍 발견할 기회를 가집니다. 왜냐? 난소암은 보통 3기 이상의 복수가 가득 차서 정말 증상이 없는데 배가 불러와서 진단되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런 경우 굉장히 애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덩어리를 형성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며 사이즈 변화를 통해서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은 나는 증상이 없는데 내막증 소견인 것 같아, 내막종이야, 증상도 없으니까 관찰할게요, 약도 안 먹을게요, 이렇게 하고 지내시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제가 나이를 45세로 기준 두는 이유는 대부분 논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의 경험도 그러하고 45세를 기준으로 50세 가까이 특히 폐경 혹은 폐경 후 여성도 포함됩니다. 이 여성들 모두 다 난소의 혹, 특히 자궁 내막종 형태의 혹이 있다면은 저는 반드시 수술을 하라. 왜? 수술을 해서 통증 감소도 이룰 수 있겠지만 결국 그걸 가만히 냅뒀을 때 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공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자궁 내막증 환자라 하더라도 꾸준히 병원을 와서 검사를 하고 초음파상에서 사이즈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계신다면 자궁 내막증이라고 진단은 받았어. 하지만 증상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폐경이 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걸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한 부인과 주치의를 한 명 두시고 그분과 상의해서 꾸준히 관리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